저는 그 방금 소개받은 계양로 프로젝트라고 있는 이창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런 아침에 모여주시고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도 제안을 하고 받고 도시재생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고민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양로 프로젝트가 뭔지 조금 설명을 드릴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인천 도시가, 제가 바라보는 인천 도시는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도시 재생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인천 도시 재생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지를 생각을 해보는 과정으로 좀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저는 원래 도시 재생하는 사람이 아닌데,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도시 재생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는 도시재생 전문가야. 그래서 저는 사실은 도시재생이라는 말이 이렇게 유행되기 전부터 쭉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은, 도시에 보면 역할이 끝난 공간들이 있잖아요. 시간이 오래 지나서,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병들고 아프듯이 도시가 오래되고 건물이 낡고, 저는 그런 것들의 매력을 되게 많이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공간들에 2022년 대한민국 사람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저는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운영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었고, 지금은 제 고향인 인천에서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도로 보면 그렇게 생겼습니다. 약 600m. 600m의 거리를 잡았던 이유는, 물론 정확하게 저기뿐만이 아니라 저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지만, 저렇게 잡았던 이유는 뭐냐면, 걷기가 참 좋은 곳이다. 그리고 사람이 걸어다니기에 편리한 곳이다. 왜냐하면 도시가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도시니까 차량 중심보다는 사람 중심의 곳이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제가 저기 인천에서도 저기 장소를 택했던 이유입니다. 지금 노란색 도로 보이시죠? 노란색. 여기 쭉 보이시죠? 이 주변에 보면은 이 주변에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진짜 세 보니까 60개가 넘게 있더라고요. 저는 이곳을 보면서 도시를 판단할 때 여기가 굉장히 가능성이 크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강연을 할 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2022년이라는 키워드랑 양적 변화에서 질적 변화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랑, 더 이상 이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해진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지금 이 공간에서 약 20개 정도의 건물을 매입을 하고 지금 공간들을 계속 오픈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게, 지금 저희가 오픈한 지 지금 4년 됐거든요. 4년이 지난 지금은 저희가 모르는 팀이 약 60개가 정도가 오픈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친구도 있고, 경기도에서 내려온 친구도 있고, 구월동에서 장사하다가 들어온 친구, 송도에 있던 친구, 부평에서 들어온 친구,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계양로로 모여서 가게들을 오픈하고 자기 터전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저 또한 놀랍게 보이고, 아마 거리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약 800m 정도 거리에 4년 동안 약 60개 정도의 가게가 생겼다는 거는 실로 굉장한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변화들이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인천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영국 지도를 붙여놨었거든요. 붙여놨는데 영국 지도랑 대한민국 지도랑 겹치면 싹 겹쳐집니다. 리버풀의 위치가 인천이고, 런던의 위치가 부산이고, 버밍엄의 위치가 대전입니다. 그리고 브라이튼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브라이튼이라는 도시는 토마스 쿡이라는 사람이 기차를 최초로 만들고 노동자 계층이 바캉스를 떠나던 곳이 브라이튼이라는 지역이고, 그 지역이 정확하게 통영이랑 위치합니다. 그걸 보면서 재밌었던 게 뭐냐면, 지리적으로 특성이 있는 도시들이 하는 역할이 비슷하구나. 영국이라는 나라는 산업혁명을 제일 먼저 했구나. 그렇다면 대한민국보다 산업혁명을 먼저 한 나라 중에서 인천이라는 도시랑 닮아있는 도시가 어디 있는가를 좀 보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찾아낸 게 리버풀, 런던, 뉴욕, 요코하마. 저런 도시들을 보니까 재밌었던 요인이 뭐냐면, 인천이랑 너무 닮아있는 겁니다. 인천이랑. 뉴욕 아시죠? 뉴욕. 런던, 테이트 모던. 다 뭐였죠? 산업시설. 옛날에 그런 도시들도 다 똑같았어요. 산업시설이었고, 국가시설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진입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공해가 엄청났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어떻죠? 그 도시들이 다 관광, 문화, 예술로 다 바뀌었죠. 테이트 모델이 대표적인 예죠.
발전소였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인 갤러리가 되었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과거에 우리 나이키 운동화 만들었잖아요. 성냥 공장이 있었고 지금 하나요?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국가가 발전하기 시작했고 인건비가 더 이상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인천에 있는 그 수많은 하역시설의 그 수많은 것들이 미래에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저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가까운 미래에 최고의 캠퍼스를 가지고 다시 한번 재생을 멋지게 할 수 있는 순간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이제는 우리가 인천에서 무언가 도시 재생을 하거나 무언가를 했을 때 이거 해봅시다 정도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손흥민도 있고 그죠? 얼마 전에 이제 해체할지도 모르는 BTS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잘 나가는 나라가 됐어요. 문화가 건국됐죠. 이제 우리는 잘 못하면 쪽팔린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걸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잘해야 되고 누구보다 더 잘해야 되고 BTS급으로 끝내지 않으면 이제부터는 쪽팔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들어주고 있고 오히려 흥분되고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에 있는 수많은 그런 공간들이나 그런 바닷가에 있는 곳들이 결국에는 오픈이 될 것인데 결국에는 방향성은 그쪽 방향이지만 시간적으로 그게 언제가 될 것이냐 이건 다른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있고 인천 구도심이 왼쪽으로 번지고 있고 송도 신도시가 오른쪽으로 번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쩌면 파리의 라데방스 지역과 구도심이 될 수도 있겠구나. 흩어질 수 있겠구나. 수많은 섬이 있구나. 공항이 있구나. 저는 그 인천이라는 도시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최고의 도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고 그런 분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제 고향이기도 하지만 다시 인천으로 돌아왔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바라보는 인천은 이렇습니다. 인천이 어떤 사람들은 인천이 역사가 막 길다 그러거든요. 백제 시대 어쩌고 저쩌고 고인돌이 저는 와닿지 않습니다. 저는 쿨하게 인천은 역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의 역사는 1800년 개방 이후 생겼다는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따지면 고인돌이 없던 데가 어디 있어요, 그죠? 다 있었죠. 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어쩌면 짧은 역사 속에서 지금부터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인천의 정체성이 되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인천을 바라보는 제 분석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인천을 되게 우습게 알거든요. 인천을 기본적으로 촌이라고 생각해요. 촌. 지방. 완전 지방. 서울 친구들은 인천 가면 죽는 줄 알거든요. 인천 갈 바에는 아예 지방에서 논다고 생각하지 인천이라는 도시가 없어요. 근데 실질적인 인천은 인구가 295만이 넘어가고 있고 인구가 준적이 없고 부산보다 GDP가 올라가고 있고 그런 도시가 바로 인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지방에 있는 도시들은 도시 재생을 하거나 무엇을 해도 다른 지역에 있는 도시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인구는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는 인구 안에서 섬나라니까 움직여야 되지만 인천이라는 도시는 자체적으로 인구가 300만이기 때문에 다생적으로 돌아갈 수 있고 또 하나 우리만 잘하면 서울 인구가 1000만, 경기 인구가 1000만이 가지고 있는 도시고 공항의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만 잘하면 짧은 거리 내에서 데리고 올 수 있다. 사람들을 올려오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굉장히 짧은데 인식적인 거리가 엄청 먼 도시가 바로 인천입니다. 근데 그 인식적인 거리가 전 무너지는 현장을 제주도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 인천도 그 정도의 인식적인 거리는 어쩌면 단수간 내에 무너질 수 있고 그리고 인천의 도시가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을 지금 했었냐면 대학로에서는 단원에 걸쳐서 카페, 갤러리, 음식점, 술집, 밥집, 통닭집, 양조장 등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컨트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낮문화, 밤문화, 그 다음에 낮의 문화, 잠깐 쉬는 문화 그런 것들을 국정을 해서 공간을 구성하기 시작한 겁니다. 초반에는 카페를 만들기 시작했고 하나씩 지금은 대수가 넘어가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오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자, 2022년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2022년이라는 키워드가 왜 중요하면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일이 안 될 겁니다. 옛날에는 고려하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동시 사람들을. 왜? 대한민국은 못 살았고 물자도 없었고 공간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언가를 기획할 때는 2022년이라는 키워드를 꼭 머릿속에 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는 라이트하우스라는 곳이고 옛날에는 산부인과였습니다. 어떤 곳이냐면 여기가 인천이 경기도였거든요. 40년 전에. 경기도였을 때 경기도청도 계양로였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유명한 병원들이 인천 계양로라는 곳에 있었고 그 중에 저 산부인과도 그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산부인과였고 하지만 시간이 지났고 더 이상 출산이라는 키워드가 과거에는 애를 안전하게 낳는 게 키워드였다면 지금은 요가도 해야 되고 출산 동기들이랑 전체 카톡도 묶어야 되고 한양 우유도 먹여야 되고 그러잖아요. 출산이 바뀐 거죠. 개념이 바뀌니까 더 이상 저 공간에서의 산부인과의 개념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진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도시는 되게 필요한 거죠. 역할이 끝난 겁니다. 역할이 끝났고 그렇다면 2022년에 역할을 줘야 되는 거죠. 저희가 생각한 역할은 카페였습니다. 그 카페를 만들 때 어떤 것들이 저는 중요하지 생각하냐면 하나의 켜를 남겨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산부인과라는 켜가 만들어지고 저희가 이제 카페를 만든 카페가 만들어지고 또 30년이 지났을 때 다른 우리 후배들이 봤을 때 카페가 더 이상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지면 또 다른 무언가가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또 산부인과의 모습도 남아있고 카페의 모습도 남아있고 그 다음에 또 무언가의 모습도 남아있고 그런 식으로 도시에 켜가 쌓여야 그 도시가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산부인과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채 카페라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당시 또 카페를 만들면 또 하나 중요한 생각이 뭐냐면 2022년 과연 대한민국 사람들은 무엇이 궁금해할까? 무엇이 알고 싶을까? 라고 그때 고민을 했고 그때 결정내린 게 뭐냐면 빛입니다. 빛, 조명. 이 빛.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엄마한테 야, 불 좀 끄고 다녀. 너는 손모가지가 어떻게 돼가지고 너 불을 안 끄고 다니냐. 옛날에 빛이 뭐죠? 어두운 거를 밝혀주는 거죠. 그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뭐죠, 빛은? 사진빨이 잘 나오죠. 노란색에 찍어야. 그리고 우리 간접등 정도는 써줘야 트렌디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유럽 조명도 알기 시작했고 루이스 폴색이 뭔지를 알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빛을 쓰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들이 저는 2022년 사람들이 궁금한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 공간에는 전구만 약 2,000개가 있습니다. 2,000개가 있고 그 전구마다 어떻게 쓰는지를 공간 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와서 그걸 보고 느끼고 또한 마음에 들면 전구를 바로 구매하라고 그 안에 자판기도 만들어놨습니다. 그 자판기에서 팔리는 전구의 가격은 실제 인터넷에서 팔리는 전구의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해놔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하다가 제가 이제 한번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그 슬럼프에 빠진 게 뭐냐면은 과연 서울 애들이, 다른 지역 애들이, 송도 애들이, 부평에 있는 친구들이 계양로라는 지역에 한 번은 올 것 같은데 두 번, 세 번은 올 것 같지 않은 거예요. 한 번 올 것 같은데 두 번, 세 번은 안 올 것 같은 거죠. 왜 안 오는 것 같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무슨 생각이 되면 바로 이거였습니다. 카피가 쉬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자고 일어나면 영국에서 유명한 카페가 한국에 들어와 있고 일본에서 유명한 맛집이 자고 일어나면 서울에 들어와 있고 대전에서 봤던 것들이 바로 부산에 가 있고 자고 일어나면 카피가 되는 거죠. 시대가 완전 빨라진 겁니다. 정보가 빨라졌고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과거에는 100km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필름 카메라 사진을 찍어서 갖고 와서 생각이 맞네, 틀리네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핀터레스트에 치면 다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카피가 빠른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진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든 것들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 서울 애들이 우리 거를 카피 뜨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서울로 간다고 생각이 들어진 겁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저의 불안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이 든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알게 모르게 카피가 되는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레어템이라는 말 많이 쓰죠.
그리고 왜 노포가 뜰까요? 왜? 오래된 가게들이 뜨고. 그죠? 왜 우리들은 일본 료칸에 가서 목욕을 할까요? 대한민국 물도 좋은데. 그죠? 굳이. 뭐 일본 료칸 가서 목욕한다고 김태희처럼 예뻐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가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 료칸은 그 분위기를 우리가 카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비행기를 타고 일본까지 가는 겁니다. 롯데리아 갈 때 어디 가세요? 가까운 데 가시죠. 김만총 갈 때 어디 가시죠? 가까운 데 가시죠. 내가 콜라 사 먹으러 막 부산 가서 없잖아요. 야, 나 콜라 사 먹으러 청담동에 갈 거야. 이런 사람 있나요? 없죠. 똑같은 거니까. 카피가 되고 똑같은 것들은 가까운 데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카피가 되고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빨라진 거죠. 시대가. 따라서 저 불안감의 원천은 우리가 만든 것들은 새 거기 때문에 카피가 되기 쉽다. 뭔가 따라하기 쉽다. 그런 것들이 이제 불안감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카피가 되지 않는 게 뭔가 고민을 했는데 제가 생각한 두 가지는 철학과 시간인 겁니다. 샤오미가 애플을 엄청 카피하잖아요. 그죠? 그럼 맨날 욕먹잖아요. 근데 샤오미가 글로벌 기업이고 국가 기업이기도 하고 돈도 많은데 그럼 차라리 애플의 정신을 카피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국 사상과 부딪히면 더 멋지게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철학이 카피가 안 되니까 굳이 꼭 제품을 카피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시간도 결국에 건물이 100년 된 건물이 있는데 이게 무너져 버리면은 다시 건물을 지면 또다시 기다려야 되는 거죠. 100년이 되려면. 그래서 저는 철학과 시간이 카피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철학과 시간이 좀 들어가 있는 게 뭔지를 인천에서 저는 찾아야겠습니다. 그 찾아낸 게 뭐냐면 바로 노포입니다. 노포. 오래된 가게. 이런 거죠. 이분들. 인천에서만 있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시공사 다 아시지만 우리는 인천이라는 도시가 매립지만 46%인가?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매립지를 해서 발전했기 때문에 저는 인천 중구는 버려진 겁니다. 버려졌더니 오히려 보존이 된 게 인천 중구고 그래서 인천 중구에는 40년 이상 된 노포가 중국집 빼고 제가 조사한 것만 60개가 넘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어떤 거냐면 저는 노포를 어떻게 되냐면 노포는 오래됐고 전통과 시간이 있기 때문에 카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방식은 뭐냐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노포들을 알려낸 겁니다. 인천 계양동에 노포가 있어. 그런 노포들이 오면은 멋있어. 술 먹을 줄 알아? 이렇게 노는 거야. 1차는 50년 된 대전집 가서 비빔밥 먹고 2차는 계양호떡 먹고 그렇게 먹어야 멋있는 거야. 그렇게 계속 말을 했더니 반응을 보여준 친구들이 누구냐면 MZ세대였습니다. MZ세대. MZ세대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고 왜냐면 카피되고 똑같은 게 싫은 세대거든요. 너무 싫고. 그러니까 제가 노포를 계속 말했더니 노포에 반응을 하고 이제 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노포는 어떤 곳이죠? 카피가 되나요? 카피가 되지 않는 곳이죠. 그게 갈렸더니 경영학적인 측면, 비즈니스적 관점에서는 제가 노포를 40개 알려내면은 계양구라는 지역을 바라봤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계양구는 어떤 곳이 되는 거죠? 우리가 기존이 없던 게 아니라 있던 것들을 발굴해내고 찾아내서 연결을 해서 알리는 것만으로도 도시의 매력은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돈이 들었을까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아이디어고 컨텐츠고 노력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돈 이상의 가치를 발휘하는 시대가 이제 된 겁니다. 그런 시대가 좀 된 겁니다. 그런 부분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최대한 빨리빨리 넘어가 볼게요. 그러다가 단순하게 노포를 알려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든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노포랑 저희랑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이종교배를 통해서 더 카피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여기 있는 광신제면소 같은 경우에는 검색을 하시면 대한민국 촐면을 최초로 만든 곳이라고 나옵니다. 옛날에는 한 달에 4만 인구씩 뽑았다고 합니다. 제가 만났을 때는 이제 병원에, 교회에 납품하는 정도로 망한 거죠. 저분이 뭐가 있죠? 실력이 있죠. 실력. 기술이 있고. 장인이잖아요. 뭘 모르죠? 트렌드를 모르죠. 저희는 어떻죠? 트렌드를 알죠. 면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없죠. 그럼 두 노포 어른과 우리가 만나서 서로 얘기를 해서 계양면을 만든 겁니다. 우리의 면은 특별해진 거죠. 우리가 만약에 슈퍼에 사다가 면을 썼으면 서울 애들이 먹으러 올까요? 안 오죠. 근데 계양면을 만들어내고 광신제면소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60년 전통의 면을 젊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계양면은 새 거지만 더 이상 카피가 되기 어려운 컨텐츠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계양로에서는 끊임없이 노포와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든 게 계양로 맥주입니다. 이 계양로 맥주를 만들 때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정말 1000명 중에 999명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저희 멤버들한테 들었습니다. 멤버들한테. 그 정도로 반대했던 곳이 계양로 맥주입니다. 저는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한 문장을 만들고 시작합니다. 지역 술이 뭘까? 독일에만 지역 맥주가 8,000개가 넘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에 몇 개가 있을까요? 엄청나게 많겠죠. 각 술마다 특징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문장, 한 단어, 한 어구를 꼭 정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을. 그래서 제가 정한 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지역성을 포함한 공감할 수 있는 술이 제가 생각하는 지역 맥주입니다. 왜? 계양로라는 지역은 인천에서 제일 못 사는 지역이고 노인 인구도 많고 나이 먹은 사람도 많고 지식 공부를 배운 사람도 적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끊어 알아야 되는 술이라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잡은 겁니다. 제가 만약에 설해마을에서 만들었거나 종로에서 술을 만들었다면 아마 저렇게 만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지역 맥주는 우리 특성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하고 나온 게 저겁니다. 오히려 술을 만드는 시간보다 저 문구를 정하고 저 고민했던 시간이 개인적으로는 훨씬 길었습니다. 그래서 계양로 맥주는 500ml입니다. 보통 수제 맥주는 300ml거든요. 근데 왜 500ml를 했냐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도시 재생이 뭔지도 알고 교육도 받으신 분들이고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50대 중반에 아무것도 모르는 아저씨도 있거든요. 문화가 뭔지 예술이 뭔지 아트가 뭔지 도시 재생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아저씨가 계양 통각에 왔을 때 계양로 맥주 포스터를 보고 계양로 맥주 시켰는데 카프리 사이즈 330ml 줘봐요.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서운할 거 아닙니까? 아 카스 시킬 걸. 그죠? 저는 그런 사람들까지 전부 다 끌어안아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그냥 맥주라는 이유로 또 같이 먹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500ml로 한 겁니다. 근데 500ml로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냐? 비즈니스적으로 공정을 바꿔야 됩니다. 기계를 새로 구입해야 되고 병을 새로 구입해야 되고 엄청난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비용적으로. 하지만 저희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간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거는 디자인의 바탕. 지역성을 가미하기 위해서 바탕을 둔 게 뭐냐면 로컬입니다. 로컬. 지역. 근데 인천이 뭐 물이 좋나요? 아니죠.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농산물이 있나요? 없죠. 당연히 없잖아. 굳이 없는 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지역성을 가미할까 고민하다가 답은 게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계양로 맥주에 계양로라는 글씨를 저분이 쓴 겁니다. 37년생이고 한 지역에서 계양로에서 60년 넘게 목간판을 만들고 있는 분입니다. 저분의 글씨를 계양로라는 글씨를 받아 안아서 계양로 맥주에 저렇게 마크를 한 겁니다. 제가 만약에 저거를 을지로치나 배민채로 만들었다면 어땠을까요? 누구나 따라했겠죠. 부산 영도에서 영도 하지 않았을까요? 종로에서 종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할 말이 있나요? 없죠. 근데 저 어른이 썼고 지역의 어른이 썼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부터 레트로가 아니라 이제 클래식이 됩니다. 클래식. 따라한 게 아닌 거죠. 근데 저분이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예쁘고 아름답고 편리하고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어진 시대가 된 겁니다. 옛날에는 글씨를 잘 쓰네 못 쓰네 글씨를 잘 쓰네 못 쓰네가 중요한 시대입니까? 다 컴퓨터로 쓰는데? 그렇습니다. 끝났죠. 따라서 저분이 글씨를 잘 썼냐 못 썼냐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뭐가 중요하죠? 서사가 중요해요. 서사. 저 어른은 37년생이고 한 자리에서 60년 넘게 목간판을 만들고 있는 분이다. 장인이다. 그런 분의 글씨를 받아서 계양로 맥주에 글씨가 됐다. 라고 말하는 순간 저거는 더 이상 레트로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클래식이 되는 거고 지역의 것들을 받아 안게 되는 겁니다. 더욱더 특별해지는 거죠. 또 하나는 이분입니다. 모델이죠. 계양로 맥주 모델. 이분입니다. 제가 뭐 돈이 많나요? 공유를 쓸 수는 없잖아요. 테라 모델. 그죠? 그리고 아무리 잘생긴 사람 데려와도 공유보다 잘생겼을까요? 쉽지 않죠. 그래서 지역에 있는 어른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저분은 과거 계양로가 잘 나갔을 때 극장이 19개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종로보다 많았던 겁니다. 그 당시 저분이 극장 간판을 그렸던 분이고 2002년 최민수의 리허설이라는 영화를 마지막으로 자기 직업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페인트 가게 사장님이고 저분에게 부탁을 하고 지금 모델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모델이 된 겁니다. 지금은 거의 연예인병이 걸리셔가지고 장난 아니죠. 동네 셀럽이 돼가지고 사인도 해주시고 여성분들이랑 사진도 찍어주시고 이제 곧 있으면 전시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계양로 모델이라는 인스타도 하셨더라고요. 막 중앙일보 단독 인터뷰도 나가시고 뭐. 근데 저 나이 먹고 연예인병 걸리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저한테는 이제 그 형이라고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계가 서먹해졌거든요. 아까 37년째 그 어른은 저보고 콜라테를 갔어요. 콜라테 같이. 자기 건강을 근거로 추미하면서. 그래서 아 많이 친해졌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게 시간적으로 보면은 오래 걸렸던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저 비용적으로 얼마가 들었을까요? 얼마가. 저 부분 모델을 섭외하고 하는데. 그죠? 시대가 바뀐 겁니다. 하드웨어로 하고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해서 옛날에는 그러면 무조건 효과가 이만큼 난 거예요. 지금은 하드웨어 싸움으로 쭉 올려도 그만큼 효과가 나나? 더 재밌는 거 뭐냐면 이제는 소프트웨어로 요만큼만 쌓아도 하드웨어 이만큼보다 이제는 역전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념품을 이렇게 만들어낼 겁니다. 저 기념품 만들 때 절대 안 된다. 야 인천 기념품 된 적 있냐? 뭐 어쩌고 결국 잘 됐습니다. 며칠 만에 몇천 개가 팔렸고 많은 사람들이 야 인천에서 줄 게 있어. 그러면서 몇 박스씩 사가고 나눠주고 서울에 직장 다니는 친구들은 들고 가고 선물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저런 일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되는구나. 여태까지 다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인천 하면 되는구나. 우리가 여태까지 제대로 못해서 그랬지 하면 되는구나. 사람들이 원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자신감이 엄청 생기는 계기가 됐던 게 계양로 맥주 선물 세트가 나온 이유였습니다. 제가 미친 짓을 합니다. 선언을 했죠. 계양로 맥주는 인천에서만 팔겠다. 먹고 싶으면 인천으로 와라. 왜 했냐면 대한민국은 뭐 좀만 잘 되면 전국구로 풀잖아요. 천안 과자 먹으면 천안이 생각이 납니까? 호두 과자 먹으면 막 천안이 떠올라요? 막 죽겠어요? 막 천안이 보고 싶고? 안 그렇죠. 왜 안 그래요? 아무 데나 다 먹으니까. 제주도 소주 있죠. 옛날에 제주 소주는 제주도 팔았잖아요. 지금 정읍 다 팔죠. 이 제주도 가서 제주 소주 먹습니까? 덜 먹죠.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유럽이나 일본 가면 어떻죠? 그 지역에서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그 지역에서만 살 수 있는 게 있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미가 있는 거죠. 그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계양로 맥주 먹고 싶으면 인천으로 와라. 먹고 싶어? 그럼 와. 와서 먹고. 특별한 거니까 특별하게 행동해. 라고 말했더니 인간들이 참 변태 같아요. 더 오는 거죠. 연예인들도 오고 못 먹는다니까 더 먹고 싶어 하나 봐. 바람이 그렇습니다. 저 목표는 인천에서만 하다가 바로 해외 진출을 하는 게 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인천에서 팔고 계양로 맥주가 전 세계에 다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꿈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되게 지금 인천에 250개 업체에서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하얏트 호텔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저는 하얏트 모텔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연락이 올 이유가 없잖아요. 하얏트 호텔 같은 경우에 뭐가 부족합니까? 럭셔리 브랜드지, 호텔 체인이지, 전 세계 최고의 브랜드인데 연락이 온 겁니다. 계양로 맥주를 해야겠다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얏트 호텔과 계양로 맥주는 반대말 같거든요. 반대말. 근데 왜 하얏트 호텔에서 계양로 맥주를 선택했을까요? 왜? 뭐 때문에? 얘네가 맘만 먹으면 전 세계 최고의 맥주를 못 구할까요? 구하겠죠. 왜 그랬을까요? 시대가 바뀐 겁니다. 이제는 럭셔리 브랜드들이 스트리트 브랜드랑 콜라보 하잖아요. 그죠? 많이 보셨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계양로 맥주를 디자인을 되게 아름답게 하고 디자인풀하게 하고 막 연예인처럼 하고 막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계양로 맥주가. 그냥 편의점에서 팔리는 일반적인 맥주가 되겠죠. 재밌으시지 않나요? 디자인을 열심히 하고 잘 만들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점점 비슷해지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정보를 쓰고 있거든.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열심히 다 살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근데 뭔가 내가 한 것들이 어딘가에 있지 않나요? 특별해지지 않고 있고 점점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특별해지지 않는 거야.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얏트 호텔을 팔리고 있더니 바로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자기들도 팔겠다고.